화면에 한 남자가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음악이 흐르고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수십 명의 무용수가 나타나고 거리는 순식간에 무대가 됩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왜 갑자기 노래를 불러? 너무 현실적이지 않잖아. 하지만 잠깐 질문을 바꿔볼까요? 왜 우리는 영화 속에서 사람들이 총을 맞고도 멀쩡히 달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한 사람이 수십 명의 적을 거뜬히 쓰러뜨리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영화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인도 영화, 특히 발리우드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노래와 춤이라는 언어입니다. 이건 단순한 장르 구분이 아닙니다. 그저 특이한 습관도 아닙니다. 발리우드는 처음부터 우리와 다른 질문을 던졌고 또 다른 방식으로 답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발리우드. 봄베이와 할리우드를 합쳐서 만든 이름입니다. 인도의 뭄바이를 중심으로 제작되는 힌디어 영화 산업을 일컫는 말이죠. 하지만 발리우드가 인도 영화의 전부는 아닙니다. 인도에는 타밀어, 텔루구어, 벵골어 등 수많은 언어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발리우드에서만 매년 약 2,000편에 가까운 영화가 제작됩니다. 이는 할리우드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는 나라, 영화가 삶의 일부인 나라, 바로 그곳이 인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화는 언제나 우리를 즐겁게 노래합니다. 1913년 인도에서 최초의 장편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다다 사업 팔케가 연출한 하리시 찬드라 왕의 삶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아쉽게도 무성 영화였지만 극장에서는 항상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악단이 직접 연주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가수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 음악이 그토록 필요했을까요? 인도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언제나 음악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마하바라타, 라마야나와 같은 인도의 위대한 서사시들은 모두 노래로 불리며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의식도, 거리에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연극도 모두 음악이 함께했습니다. 영화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인도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었을 겁니다. 노래는 언제 나오는 거지? 인도에서 춤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춤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고대 인도의 무용수들은 신전에서 신성한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신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며 세계의 질서를 온몸으로 그려냈습니다. 바라타나티암, 카타칼리, 오디시. 이 모든 전통 무용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언어였습니다. 손짓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표정 하나하나에 풍부한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인도 문화에서 춤은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춤이 들어간 건 억지스러운 추가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영화는 이야기를 전하는 새로운 형식이었고 인도의 이야기는 원래 춤과 노래로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니까요. 1931년 인도 최초의 유성 영화인 알람 아라가 드디어 개봉합니다. 이 영화에는 무려 7곡의 노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으로 몰려들었고 영화 속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왜 노래가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당시 인도의 문맹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인도에는 수백 개의 다양한 언어가 존재합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달랐습니다. 음악은 글을 읽지 못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슬픔, 기쁨, 사랑, 분노. 이 모든 감정은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전달되었고 사람들은 그 감정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노래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언어였습니다.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은 인도 영화를 철저하게 검열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는 가차없이 금지되었고 사회 비판적인 내용은 무조건 삭제되었으며 심지어 가벼운 키스 장면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달랐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노래는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면 아름다운 꽃과 상쾌한 바람을 노래하면 됩니다. 정치적인 분노를 드러낼 수 없다면 자유와 정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면 됩니다. 독립 이후에도 검열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 고백은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고, 키스 대신 꽃이 살짝 스치는 장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노래는 검열을 피하는 훌륭한 도구이자 진심을 안전하게 전하는 유용한 통로였습니다. 발리우드 영화에는 나름의 공식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랑 이야기, 57곡의 아름다운 노래, 화려한 춤 장면, 주인공의 행복을 방해하는 가족의 반대, 그리고 언제나 행복한 결말. 이 공식은 대체 왜 만들어진 걸까요? 인도는 과거 카스트 제도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회였습니다. 신분에 따라 결혼이 정해지고 직업이 결정되며 심지어 삶의 경로까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난한 청년이 부잣집 딸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고 결국 신분의 벽을 넘어 행복한 결혼에 꼴이납니다. 억압받던 사람이 용기를 내어 정의를 외치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발리우드는 현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스크린 위에서 멋지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꺼이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삶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아름다운 노래와 신나는 춤은 이 환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실은 아무리 힘들어도 영화 속에서만큼은 마음껏 춤을 추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발리우드의 슈퍼스타가 되려면 뛰어난 연기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멋진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고 환상적인 춤을 뽐낼 수 있어야 하며 수준 높은 액션 연기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샤룩칸, 아미타브 바찬, 아이시와라 라이. 이들은 모두 뛰어난 춤 실력을 자랑합니다. 왜일까요? 인도에서 영화 배우는 단순한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재능을 갖춘 완벽한 예술가여야 합니다. 노래로 깊은 감정을 전달하고 춤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표현하며 몸 전체로 캐릭터를 완벽하게 살려내야 합니다. 발리우드의 영웅은 현실 속의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 어떤 감정이든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관객의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배우들은 끊임없이 춤을 배우고 노래 연습에 매진하며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발리우드에서 배우는 곧 무대 위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는 철저하게 사실적인 연기를 추구합니다. 캐릭터가 실제 사람처럼 느껴져야 하고 감정 표현은 최대한 절제되어야 하며 현실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발리우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발리우드는 감정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슬플 때는 온 세상이 함께 울어야 하고 기쁠 때는 모두가 함께 춤을 춰야 하며 사랑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울 만큼 강렬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수준의 차이가 아닙니다.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할리우드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발리우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감정적으로 진실한가? 어머니가 소중한 아들을 잃었을 때 할리우드 배우는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발리우드 배우는 하늘을 향해 절규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며 온 세상이 자신의 슬픔을 함께 느끼도록 만듭니다.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문화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인도에서 슬픔은 혼자 조용히 사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은 혼자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발리우드는 이러한 독특한 문화를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21세기 발리우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이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젊은 감독들은 새로운 형식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없는 발리우드 영화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사실주의를 더욱 추구하는 영화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래와 춤은 발리우드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2년에 개봉한 RRR은 전 세계적인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했고 수많은 관객들이 극장에서 영화 속 노래를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노래와 춤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리우드는 글로벌 시장에 발맞춰 영화 형식을 조금씩 바꾸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이야기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관객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이것이 바로 발리우드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발리우드는 인도라는 나라를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수많은 언어, 종교, 문화가 복잡하게 공존하는 나라. 빈곤과 부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회. 전통과 현대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시대. 이 모든 것이 발리우드 영화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노래와 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가난, 차별, 불평등.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춤을 춥니다. 결혼식에서, 축제에서, 길거리에서. 슬픔 속에서도 춤을 추는 이유는 춤이 힘겨운 삶을 꿋꿋하게 견디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발리우드는 이러한 문화를 스크린으로 옮겨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는 춤춘다. 우리는 슬프지만 우리는 노래한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발리우드의 노래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에 대한 저항이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며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발리우드는 결코 웃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보다 감정을 더 솔직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할리우드가 감정을 절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발리우드는 감정을 마음껏 드러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할리우드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려 한다면 발리우드는 감정을 더욱 확장하고 극대화하려 합니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를까요? 둘 다 옳습니다. 문화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문화는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대답일 뿐입니다. 발리우드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화를 통해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감정입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노래와 춤, 그리고 화려한 색채를 통해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을 받을 차례입니다. 우리는 왜 감정을 솔직하게 노래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기쁠 때 마음껏 춤추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발리우드가 소중하게 지켜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는 용기, 삶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자유. 발리우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억 명의 관객들이 그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이 종료됩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영상을 제작하는 힘이 됩니다.